할머니, 왜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7살 손주의 이 한마디에 박영자 할머니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늘 정갈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지만 손주의 얼굴에 살짝 그늘이 질 때마다 가슴이 시리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손주는 더 이상 무릎에 앉으려 하지 않았고 안아줘라는 말 대신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어르신들만 진료해온 의사 유명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하셨던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버스에서 옆자리에 사람이 앉지 않았던 적, 손주가 품에 안기길 머뭇거렸던 순간, 며느리가 괜히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 설마 나한테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런 냄새는 본인은 잘 못 느끼지만 주변 사람은 은근히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만 해도 냄새의 원인과 해결책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실천하시면 가족의 반응도 확연히 달라지실 겁니다.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78세 이철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좋은 향수까지 꼭 챙겨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들리지 않게 속삭였던 한마디. 너희 집 할아버지 냄새 좀 심한데?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고 이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는 손주가 오는 날이면 혼자 방에만 계셨고 예전처럼 웃으며 식탁에 앉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직접 말해주진 않지만 그 냄새는 가족 사이에 조용히 벽을 만들고 거리를 넓혀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해왔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는 이 문제로 혼자 소가리를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냄새의 정체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의 변화와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정확히만 알면 예전처럼 가까운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는 땀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나는 땀도 안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땀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젊었을 땐 하루에 약 1리터가량 땀을 흘리지만 60세 이후부터는 그 양이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땀은 우리 몸이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자연스러운 통로입니다. 그런데 땀이 줄면 독소가 피부에 남고 세균이 그것을 분해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땀이 적다는 건 냄새가 나지 않는 게 아니라 배출되지 않은 노폐물이 쌓여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김영자 할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땀이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나죠? 바로 땀이 줄어들면 피부에 남은 노폐물이 냄새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피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분비되는 기름 성분이 달라집니다. 특히 노네날이라는 특별한 지방산이 50대 이후부터 점점 증가하기 시작해 70대가 되면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이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노인 냄새의 중심입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샤워나 세탁만으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씻고 향수를 뿌려도 노네날이 남아있으면 냄새는 금방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좋은 향수를 사서 냄새를 가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향과 냄새가 섞이면서 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향기 위에 냄새를 더 씌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침 분비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안이 자주 마르고 침의 양도 줄어듭니다. 침은 입안에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침이 줄면 세균이 번식하고 입냄새가 심해지게 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요즘 말을 할 때마다 입이 마르고 상대방의 표정을 자꾸 신경 쓰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침이 부족해 입냄새가 생기는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질 때 어르신 본인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주변 가족은 냄새를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건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복잡한 약이나 비싼 제품 없이도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하루 6컵의 미지근한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속 노폐물 배출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물은 우리 몸의 자연 정화 시스템입니다.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 첫 물 한 컵은 몸속 순환을 바로 깨우는 효과가 있어 냄새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아침 물 마시기가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 냄새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커피나 차를 대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은 오히려 수분을 빼앗는 작용이 있어 커피 한 잔 드셨다면 추가로 물을 더 마셔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햇볕 아래에서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운동이라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전이나 늦은 오후 햇볕이 부드러울 때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활성화되고 땀 분비가 촉진됩니다. 햇볕은 자연 살균 효과도 있어 몸에서 나는 냄새의 근본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다리가 무겁고 나가기 귀찮았지만 매일 10분씩이라도 걷기 시작하자 피부가 맑아지고 집안 공기도 달라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하루 한 번 샤워입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로 전신을 꼼꼼히 씻어내는 습관이 냄새 제거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해 냄새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물 온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샤워할 때는 몸 전체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부위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냄새는 생각보다 한정된 부위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피부가 접히는 곳입니다. 목 아래 겨드랑이, 가슴 밑 빼주름,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 이런 부위는 땀이 잘 마르지 않고 세균이 쉽게 자라 냄새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하거나 대충 지나치기 쉽습니다. 특히 귀 뒤나 등 위쪽은 손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 손잡이 브러시나 부드러운 타월을 활용해 이 부위들을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게 문지르기보다는 살살 문지르며 피부 자극을 줄이고 노폐물만 제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배 등은 피지 분비와 땀이 겹쳐지기 쉬운 곳이라 냄새가 잘 발생합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는 매일 감아도 두피까지 꼼꼼히 문질러주지 않으면 냄새가 쉽게 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문질러 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아도 냄새가 난다며 고민하시다가 두피까지 닦는 습관을 들인 후 손주가 머리를 다시 만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발입니다. 발가락 사이에는 땀과 습기가 남기 쉬워 세균이 쉽게 번식하고 신발 속 냄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발을 씻을 땐 꼭 발가락 사이까지 닦고 완전히 말려주신 후 양말을 신어주세요. 양말은 매일 새 것으로 갈아 신는 것이 냄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샤워 후 관리도 냄새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피부를 완전히 말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특히 접히는 부위 그리고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남지 않도록 꼭 말려주셔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쉽게 번식하고 그로 인해 불쾌한 냄새가 생깁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샤워 후 발가락 사이를 정성껏 말려주기 시작한 뒤 며느리가 더 이상 찡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보습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많이 생기고 이 각질은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보습제를 매일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피부 상태가 좋아지고 냄새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자극이 강한 향이 진한 제품보다는 순하고 무향에 가까운 보습제를 추천드립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예전엔 바르기 귀찮다고 생략하셨는데 요즘은 손주가 할머니 피부 좋다고 손을 자꾸 만진다며 웃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옷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해도 옷에서 냄새가 난다면 다시 그 냄새가 몸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속옷과 겉옷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 번 입은 옷엔 땀과 피지, 세균이 남아있어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속옷은 면 소재로 된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풍이 잘 되고 흡습성이 좋은 면은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탁한 옷은 햇볕에 바짝 말려주세요. 햇빛은 자연 살균 효과가 있어 세균과 냄새를 함께 없애줍니다. 침구류도 중요합니다. 베개, 이불, 매트리스 커버는 땀과 피지가 스며들기 쉬운 만큼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베개는 냄새가 잘 뺄 수 있기 때문에 3일에 한 번씩은 커버를 갈아주는 걸 권해드립니다. 신발과 양말 관리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냄새는 곧 신발 냄새로 이어지고 신발의 뱃 냄새는 오랫동안 남아 실내 공기까지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말은 꼭 매일 새 것으로 갈아 신어 주세요. 면 양말은 땀 흡수가 잘 되고 통풍이 좋아서 냄새를 줄이는데 좋습니다. 합성 섬유는 오히려 땀을 잡지 못해 냄새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신발은 하루 신었으면 그 다음 날은 다른 신발로 바꿔 신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쉬게 하면서 속까지 말리면 세균 번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햇볕에 말리면 가장 좋지만 실내에서 말릴 땐 속까지 완전히 말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작은 천주머니에 담아 넣어두면 냄새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잊는 게 바로 환기입니다. 냄새는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공간에 쌓이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땐 창문을 닫고 환기를 잘하지 않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냄새를 더 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10분씩만 창문을 열어도 공기의 질이 달라집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겨울이라 창문을 거의 열지 않으셨는데 하루 2번 환기를 시작하신 후 방 안 공기가 확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부엌은 냄새가 더 쉽게 쌓이는 곳이라 의식적으로 더 자주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에는 작은 그릇에 베이킹소다를 넣어두면 습기와 냄새를 흡수해줍니다. 이처럼 몸과 옷, 신발과 공간까지 함께 관리해 주셔야 진짜 효과를 있습니다. 몸과 공간의 관리가 잘 이루어졌다면 이제 식생활과 내부 건강도 함께 돌아보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청결해도 몸속에서 나는 냄새는 음식과 소화기관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6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주셔야 합니다. 노폐물이 잘 빠지고 몸속 순환도 좋아지기 때문에 냄새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소화기관의 독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미역, 사과 같은 음식은 몸속 노폐물을 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나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소화가 어렵고 노폐물을 쌓이게 하여 체취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안입니다. 침이 줄어들면 입안 세균이 늘어나 입냄새가 발생하는데 이건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루 2번 이상 칫솔질은 기본이고 혀 클리너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입안의 백태를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의학적 보고도 많습니다. 또한 입안이 자주 마르는 분들은 무설탕 껌이나 입안을 적셔줄 수 있는 작은 물 섭취를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처음엔 혀를 닦는 게 이상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입냄새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 속의 아주 작은 실천이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냄새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땀의 감소, 피지 성분의 변화, 침분비 저하, 그리고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개선도 가능합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변과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세요. 둘째, 매일 샤워하고 몸의 세 부위, 즉, 접히는 곳, 털이 많은 곳, 땀이 많은 곳을 꼼꼼히 씻어주세요. 셋째, 옷과 침구는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햇볕에 바짝 말려주세요. 양말은 매일 갈아 신으시고, 신발은 하루씩 번갈아 신고 햇볕에 건조해주세요. 넷째, 식생활을 바꾸세요. 채소와 과일, 미지근한 물, 지방과 인스턴트는 줄이고 식이섬유를 늘려주세요. 다섯째, 입 안위생을 위해 혀 클리너와 칫솔 입 마름을 방지할 작은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하루 2번 환기를 잊지 마세요. 공간의 공기까지 함께 관리할 때 몸에서 나는 냄새도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모든 건 거창하거나 비싼 방법이 아닙니다. 단 몇 분 조금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냄새로 기억될 분들이 아닙니다. 세월의 향기, 지혜의 무게, 사랑의 따뜻함으로 기억되실 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방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몸의 기능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 손 놓고 있기보다 조금씩 노력하고 조금만 신경 써본다면 사람 사이의 거리도 마음을 나누는 온도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잔의 물, 하루 한 번의 샤워, 침대 시트 한 번 더 털어주는 손길이 손주의 포옹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생각나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그분도 조용히 고민하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이 정보가 그분의 마음을 덜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